기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31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후끈후끈하니 더워요.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40페이지 네, 중간에 나갈 차례죠. 제로 상태는. 그 위에부터 다시 할게요. 연계 없이는 영감도 없으며 영감이 없으면 목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일하면서 언제나 내 무의식 속에서 인식하고 생각하고 반응으로 되풀이되는 기억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신성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상태에서는 신성이 내 무의식과 의식 세계를 영감으로 가득 채워 영감, 영적인 어떤 감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감각으로 가득 채워 내 영혼은 신성이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랑으로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랑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변화시켜 달라고 간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이 기억, 인식, 생각, 반응으로 되풀이되는 기억들, 상대방을 보고 반응을 보는 거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을 보고 즉시 해야 돼요. 근데 회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피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더 좋아지는데, 더 좋아지는데, 그렇죠? 그걸 하면 더 좋아지는데,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하다 말다 그런 적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런 잘못 인식된 것조차도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 인식됐네. 우리 큰아들을 오빠에 대한 미운 마음, 그쵸? 떼쓰는 저런 오빠를 엄마의 사랑을 뺏어가려고 하는 저 오빠의 그 마음을 그 에너지가 저의 사랑을 막 하려고 하는데 뭐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어쨌든 그 사랑이죠. 신의 사랑, 신성. 그러니까 신의 사랑인데 그걸 막 있죠. 동생하고 쟁탈전을 하면서 보이는 게 오빠의 모습으로 인식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되었는 것조차도 제가 모르는 거예요. 애를 31년 동안 20년 키우고 11년은 그래도 옆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확 보내버렸거든요. 1월 달에 분가시켜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인식되었는지조차 인식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게 인식돼서 그래서 어떤 반응들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계속 제로 상태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상태로 되면 사랑만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도 뭐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까지는 들어오지는 아직 않았는데 그래도 모든 세계가 내가 인식해서 내가 생각해갖고 내가 그들의 어떤 그 반응을 보고 내 감정이 움직이면 내 거거든요. 감정이 안 움직이면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죠. 인형이 움직이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내가 반응이 있다는 건데 회피한다는 거. 회피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영감으로 계속 영적인 감각이 뭐죠? 사랑으로 뭔가 회복이 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채워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정미숙님 앞에는 고양인가 봐요. 뭐가 기어다닌다. 암비. 고양이로. 네. 네. 그래서 신성과 함께 하면 신성, 사랑이죠. 사랑과 함께 하면 나는 사랑으로 있어요. 근데 사랑이 아닌 줄 아는 것 뿐이지 누군가 사랑과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함께 한다는 거는 분리되어 있는 건데 그냥 자체가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무의식 속에서 기억들이 변화되고 내 의식 속에 벌써 그 전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기억들이 변화되고 이것을 다시 모든 이들의 무의식 속 기억들로 변화시킵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광물과 동물, 식물 등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형태의 존재들이 변화합니다. 평화와 자유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평화와 자유가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나. 그렇죠?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예요. 어제 이제 그 또 누구랑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데
사람은 참 좋은데 뭔가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답답한 거예요. 네. 답답한데 제가 답답한 게 누구예요? 그분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답답한 저 모습을 보면서 난데, 난데 그러면서 '내가 뭐지?' 하고 인제 오늘 이제 명상을 한 45분 정도 한 30 분은 앉아서 하고 명료하진 않더라고요. 오래간만에 하니까 밖에서 삥뺑거리고 뭐 그 뭐야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 무슨 뭔 소리가 그래 나오고 뭐 시계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려요. 아직 집중이 안 돼 가지고. 조용하게 가만히 있잖아요. 평상시엔 시계 소리가 안 들려요, 똑딱거리는 소리가. 근데 고요해지려고 그러면요 시계 소리가 이따만큼 들려요. 그 막 소리 그 소리조차도 안 들려야 되는데 완전 집중이 되면 그 소리도 안 들려야 되거든요.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 그래 오래간만에 하니까 들리는구나. 그래도 집중하자, 집중하자.' 이러면서 집중을 계속하면서 인제 한 45분 정도는 인제 하고 그랬는데 뭔가 그러면서 하고 나도 앞전에 막 명료했던 뭔가 좋았던 그 느낌은 안 나는데 '뭐지?' 그러면서 그냥 혼자 이래저래 백을 하고 피부도 좀 바꾸고 인제 막 그러고 있으면서 그냥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잖아요. 주변에 보다 이렇게 움직일 때도 나한테 집중이 돼 있거든요. 움직이면서.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들 이렇게 훑어보고 또 우리 또 누구도 만나고 우리 그 정 대표님도 만나고 뭐 이렇게 쭉 보면서 '뭘까? 내가 뭘까?'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뭐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 이제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사람이 아니라 답답한 게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 그래서 그들을 보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를 느껴서 '내가 왜 그럴까?' 나를 본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봐서는 답이 안 나오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화와 자유는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네. 그래서 멋진 얘기죠. 나의 평화. 이하레 아카라. 나는 여전히 그의 말이 이해가 안 갔다. 답장을 쓰면서 나는 혹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지, 그가 하는 일을 책으로 펴낼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다. 그가 자신의 비결을 털어놓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치유법을 알려준다면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에게 이메일을 띄우고 기다리니 이런 답장이 왔다. 조에게 평화는 내게서 시작됩니다. 인류는 타인을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기억을 축적하고 그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기억들을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의 문제들이 다 뭐야?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존재하고 한다고 말하는 기억들이 있어요. 외부에 존재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라고 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하고 하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뭐야? 나의 무의식 속에서 저장된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 무의식 속에 저장된 것을 딱 보는 거거든요. 뭐 미안할 것도 없고 그냥 옛날 같았으면 미안하고 막 그랬을 건데 미안할 거는 없고 그냥 어제 저희 그냥 딸이 그냥 뭐 갑자기 이게 뭐 연락이 왔는데 오전에 좀 우울하다가 오후에 점점 괜찮아지다가 뭐 이러는 거예요. 아기를 가져 가지고 우울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제가 불안했던 거에 대한 정신 세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신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대로 있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더 벗어나야 되는데 제가 불안했던 것, 떠날까 봐, 버림받을까 봐 그거를 그대로 안 해. 환경이 정말 다르거든요, 저랑. 저희 딸하고 정말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도 그 정신 세계를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제 정신 세계. 제가 지금 제 정신 세계에서 제 안에서 보는 세상을 다 있죠. 여기 두려움이 있는 걸 밖에 있는 걸 보고 다 두려워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밖이 아니라 내 안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게 인제 벗어나지고 있거든요. 저 혼자만은 벗어나졌어요, 많이.
뭐 그 뒤에 또 어떤 게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쨌든 저한테 제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졌는데 또 외부를 또 보니까 저분들은 또 뭐지? 열심히 더 하고 1,000,000원 1억도 벌 수 있고 5억도 벌 수 있는 분들이 왜 저렇게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능력 가지고 저런 파워 가지고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왜 저하고 있지? 왜 저러고 계실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딱 오면서 아 그게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난 또 왜 이러고 있지?' 엄청나게 더 열심히 그 파워풀하게 뛰어도 남을 차면 '난 얘는 왜 이러고 있는 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밖에 있는 외부를 보고 저를 보는 거예요. 예.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저를 보게 되니까 '아 이거였구나.'라는 게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뛰려고요. 어마어마하게 뛰어 가지고 그냥 확 바람을 불게 하려고 그래요. 풍요의 바람을 불도록 하려고 제가 인제 그래서 하루 또 되게 좋은 그래서 외부에 존재하고 말하는 것들은 기억에서, 기억에서 올라온 건데 그 기억 외부 내면에서 그 기억이 외부 문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니까 외부에서 보는 걸 보면서 제 안을 보다 보니까 굉장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무의식 속에서 해방 무의식 속에 제가 어떤 무의식 속에 있냐면 야 엄마 아빠가 가난하게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안 바뀌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게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 뭐 1,000,000원을 벌어. 저쪽에 5억 벌고 10억이 버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00,000원 버는 게 있고 여기 10억 버는 게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00,000원 붙들고 있어요. 10억으로 가요? 네? 10억으로 가요? 예. 민규님만 10억으로 가나요? 뭐 박선미 님도 말씀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끄덕끄덕 10억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옮겨가요. 왜? 내가 무의식 속에 거기까지만 오세요. 성우님. 부산으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까지만 일하는 나의 어릴 적의 그 무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저쪽을 선택을 안 해요. 전 내 게 아니거든. 저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것들이 여태까지 저의 다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게 그동안 공부했던 어떤 막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거 뭐 앞으로 갈 길은 더 이렇게 또 있겠지만 또 가고 또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과거의 그 무의식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방이 되려고 그래요. 점점. 무수한 나의 생각들을 없애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이미 만들어진 뭐라고요? 아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사는지 아니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서 예전에 비통한 사연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현재는 즐겁고 풍요롭고 뭐 다 잘할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미 만들어진 비통한 사연을 들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모르고 벗어날 수 있는데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얘가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예? 이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게 진짜 이게 참 이거를 이미 만들어진 예전의 비통한 사연에서 벗어나라라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또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저번 주부터 첫 수업 듣고 계신 어떤 예쁜 10살짜리 애기 엄마가 계세요. 그분 그 부모 상담하는데 10만 원이래요. 하루에. 그 약하게 받는 거예요. 하루 그거 받아가 되겠냐고요. 내 어릴 때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애를 키웠는데 우리 엄마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내가 우리 애를 그렇게 키웠는데 하루만 해 갖고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10만 원이에요. 몰라요. 몇 시간 뭐 10시간씩 앉아서 해 주겠어요? 길어야 1시간 아니겠어요? 길어야 1시간, 2시간까지도 되려나? 1시간?
보통 1시간, 2시간, 길면 2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야 이거 예전에 비통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은데 이 삶이 그런 것 같은데 과거에 젖어들어서 살고 있다는 거. 부모님이 부자가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가난함 속에서 가지고 막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야 이거 안타깝구나. 나부터 해보자. 나부터 해보자는 거야. 나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셨거든요. 저는 시크릿을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될 거야, 될 거야. 조급해하지 마세요. 될 거야, 될 거야. 그러길래 언제 된단 말이지. 된다 하니까 되겠지 뭐 하면서 그냥 언제 되지 하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되겠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이 기억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억이 기억이라는 거. 기억은 벌써 과거에 이미 어떤 사건으로부터 저장된 거잖아요. 그쵸? 그 기억이 저장된 거예요. 저장된 거로 사람이나 장소,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사람과 장소와 상황과는 어떻게 하다? 무관하다는 거. 무관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라고 보이는 거. 문제를 일으키는 그 기억들이 뭘까를 찾아내시잖아요. 그럼 뭐야? 그 문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근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안 찾아요. 나는 여기까지만 적당히.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10억, 100억도 벌 수 있는데 야, 100억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죽기 직전까지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호호포노포노의 가장 큰 목표는 자아를 재충전해서 신성에게 비롯한 지혜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호호포노포노의 가장 큰 목표는 자아를 재충전하는 거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신성에서 비롯한 사랑이 회복이 된다면 사랑이 회복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악하게 쓰지만 않는다면 그죠? 진짜 그런데 특히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하고 타인을 위해서 하면 더 빠르게 온다 그랬거든요. 타인을 위해서 쓴다면 더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은 뭐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우주에 있는 것들이 회복되면서 다 원하는 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래의 리듬을 재구축했을 때 제로의 문이 열리고 리듬을 재구축했을 때 그쵸? 제로의 문이 열린대요. 그냥 순수한 상태, 사랑의 상태가 열리는 거예요. 순수한 상태. 어릴 때 기억 상처 때문에 사랑이 있는데 결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엄마가 나는 안 봐주고 동생만 봐주고 뭘 자체가 사랑인데 막 오빠만 봐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뺏길까 봐막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리듬이 회복이 된 게 아니라 가려져 있죠. 결핍으로 부족돼 있잖아요. 그렇게 본래의 리듬을 재구축하는 거. 그래서 제로의 문이 열리면서 영혼은 영감으로 충만해진다. 영혼이 뭐야? 나의 사랑, 의지를 쓰고 있는 영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의식이 혼은 뭐예요? 의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혼신을 다한다. 이거 뭐야? 의지를 써서 집중해서 뭔가 혼신을. 그래서 이 영혼은 뭐로 충만해져요? 영적인 감각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기억을 지워야 영감도 떠오르고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호호포노포노를 수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그 정보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호호포노포노를 설명한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을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몸소 체험해야 가능한 것이지요. 몸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비통한 사연을 청산하고자 한다면 기억들을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여러분들의 비통한 사연 나는 안 비통한데?
나는 안 비통한데 뭐 할 게 있나 뭐 이래요. 아니 10억 벌 수 있고 100억 벌 수 있는데 1,000만 원만 버는 거 비통한 거 아니에요? 능력을 왜 차단하고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잖아. 나의 능력이 무한대인데 제한하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그 비통한 사연 아니에요? 비통하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 모든 것들 역시 좋아질 겁니다. 청산하고자만 한다면 과거에. 예.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호호포노포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타인에 대한 생각을 그치고 타인에 대한 제 외절에 그랬잖아요. 제가 그 제 외절에라는 타인의 생각을 그치고 우선 그들 자신을 해방시킨 뒤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방시켜요? 내가 그들을 보고 생각하는 내가 나를 해방시켜야죠. 그죠? 나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또 보면 또 뭔가 불편하면 나한테 내가 해방이 돼야 되고 그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세계는 달라요. 내 정신 세계에서만 하면 돼요. 그래서 평화는 어떻게 해요? 내게서 시작됩니다. 나의 평화. 나는 다시 이메일을 보내며 통화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다행히 그는 흔쾌히 승낙했고 우리는 며칠 뒤 금요일에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했다. 어찌나 흥분이 되던지 친구 마크 라이언에게 편지를 보내 이 소식을 알렸다. 마침내 내가 그 베일에 쌓인 하와이 주술사와 연락이 닿아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마크 역시 나 못지않게 흥분했다. 마크와 나는 앞으로 펼쳐질 일을 무척이나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 기대감과 짐작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44페이지 첫 번째 대화. 인간은 누구나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 나의 상상력의 한계를 내 상상력은 한계가 있다. 내 상상력엔 한계가 있는데 나의 상상력을 세상의 한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계 짓고 있는 걸 밖에 세상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의 한계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어요. 돈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1,000만 원 주고 가져가시라고 여러분들 거라고 각자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거라고 아무 그거 없다고 가져가라고 가져가죠. 네. 싫어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갈 수 있고 내 거다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내가 내 거다라고 하는 만큼만 갖고 계신 게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수입이 여러분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치로 나는 요만큼만 100만 원만 500만 원만 1,000만 원 들어온다.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다. 왜?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있는데 안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돈이 10억이 쫙까지 다 내 거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갖고 와야 되는데 내 생각에 저거는 내 거 아닐 거야. 나는 저런 거 만져본 적 없어. 저거 가지고 가면 잡혀갈 거야. 뭐 어쩔 거야. 이러고 안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상상의 한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릴 때 무의식에 깔려있던 한계다. 그걸 뛰어넘자라는 거죠. 무수하게 널려 있는데. 그쵸? 그래서 2005년 10월 21일 나는 마침내 휴렌 박사와 직접 통화했다. 그의 본명은 이하레 아카라 휴렌이었다. 그는 자신을 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간단하게 하니까 진짜 좋네. 이 하니까 너무 좋네. 이와 나의 통화는 1시간가량 걸렸던 것 같다. 나는 그에게 심리치료사로서의 자신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하와이 주립종합병원에서 3년 동안 일했다고 했다. 정신병을 앓은 범죄자들을 수용한 그 병동은 위험한 곳이어서 정신분석의 들은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다.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 속에서
정신분석학자들이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뒀대요. 근데 직원들은 아파서 결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결근을 하다 못해 아예 그만둬 버리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정신세계가 그닥 건강하지 못해요. 그들을 더 사랑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아픈 분들 오시잖아요. 그 아픈 사람들이 왜 아파요? 정신적으로 뭔가 그런데, 그쵸? 그런 걸 낫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의식 공부가 많이 퍼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든 분들이 과거에 이런 상처 때문에 내가 아파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 온 세상에 이 과거에 이런 원리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직원들은 아파서 결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결근을 하다못해 아예 그만둬 버리는 사람도 많았다. 사람들은 그 병동을 통과할 때마다 환자들이 덤벼들까 봐 무서워서 벽에 등을 붙이고 지나갈 정도였다. 그곳은 거주지로 일터로서 방문할 곳으로도 결코 유쾌한 곳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어릴 때 그 정신병동 있는 거 생각이 나네요. 어릴 때 제가 4학년 때인가 이사를 했어요. 7살 때 할 때도 7, 8, 9, 10살 때 응암동이라는 데를 이사를 했거든요. 서울에. 은평구 응암동이라는데 이사를 했는데 집에서 올라가 가지고 계단 올라가서 쭉 길을 가다 보면 조금만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되면 정신병동 그 정신병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지나가잖아요. 그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고 막 그래서 속이 답답하겠죠. 속이 답답해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했는데 나중에 그게 정신병원이었던 거예요. 크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12 시에 통금 있을 때 있잖아요. 삼촌 집에 갔다가 삼촌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12 시 넘어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12 시. 소리도 지르고 막 하는데. 간대바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무서워도 간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삼촌 집에서 자고 오는 줄 알았는데 애가 와 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여기 어떻게 걸어?" 한 30분 넘게 걸어가야 됐던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좀 두려움은 있는데 좀 간대바리가 좀 크게 막 다녔던 것 같아요. 정신병원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들 답답해서 막 이렇게. 예. 큐렌 박사, 아니 이는 한 번도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들을 치료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 단지 기록을 살펴보면서 치유 작업을 실행했다고 했다. 그가 혼자 치유 과정을 시작하면 환자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치료한다고 치료가 아니라 뭐야? 치유를 하는 혼자서 치유 과정을 시작해서 환자들이 낫기 시작을 했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다. 흥미진진했는데 30분 됐어요. 끝내야 돼요. 그쵸? 네. 미리 읽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을 이제 치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유가 되었나?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한번 쭉 진도를 또 나가 보겠습니다. 내일 6시에 또 다시 만나 뵙고요. 네, 우리는 원래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의식인 거예요. 무한대예요. 한계가 있는 의식이 다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몸이 아닙니다. 네, 한계가 있는 몸이 아니라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의식입니다. 내가 나의 기억이 잘못되었다는 거 미안합니다. 내 기억 생각을 다시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용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